오늘은 정현의 가업승계에서 또 함께 일하시는 우리 김관호 세무사님께서 최근에 대표님의 아주 큰 고민을 해결해 주신 사례가 있어서 좀 모셔봤습니다. 자, 회사는 대략 어떤 회사인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조업체였는데요. 한 2012년에 설립해서 직원은 한 40명 정도 있었고요. 회사의 자산은 한 120억 정도, 그 다음에 부채는 한 70억 정도고, 매출은 한 70억 정도 하는 업체였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익잉여금이 한 37억 정도 됐었고요. 자본금이 17억 정도 됐던 업체였습니다. 네, 이익잉여금이 37억. 예, 37억.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익잉여금이라는 거는 회사가 해마다 벌어들인 돈, 그렇죠? 순이익을 쌓여가지고 이 이익이 처분하지 않아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죠. 예, 예. 이 회사가 총 몇 년 업력을 가진 회사예요? 한 10년 넘은 정도.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예, 예. 37억. 예, 예. 그러니까 뭐 평균 1년에 한 3억 7천 정도 쭉 꾸준하게 했다고 하면은 네. 10년이면 37억. 네. 37억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회사들은 이 돈이 현금으로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공장을 산다거나 뭐 기계를 산다거나 이런 비용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 회사는 37억 중에서 현금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됐나요? 네, 이익잉여금이 있는 업체를 들여다보면 두 종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익잉여금의 상당은 현금이 누적되어 있는 회사와 그 다음에 그 가공자산, 대표적인 게 가지급금이죠. 건설사들이 많이 있는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가공자산이 있는 업체, 그 두 종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전자에 해당합니다. 즉 이익 제조업이고 이익잉여금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현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회사고요. 이미 한 8억 정도는 가지금 형태로 인출을 해간 상태였었습니다. 아, 25억 중에서. 네. 근데 이렇게 현금이 있는데 왜 이것을 안 가져가셨을까요? 여기도 세금 이제 때문에. 많은 기업들도 그렇지만 이미 대표님은 1억 5천, 2억 정도의 그 급여를 신고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뭐 4대 보험이라든가 그 급여세, 급여소득세가 거의 40%, 50%의 그 4대 보험, 건강보험료까지 포함되면 거의 뭐 40%, 50%에 육박하는 세부담 때문에 더 이상 많이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매년 누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공통적인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들도 회사에 미처분 잉여금이 있어도 쉽게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세금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담이 너무 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찌 보면 매년 누적된다는 건데요. 매년 누적됐을 때 이게 이제 고스란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많은 대표자분들이 요즘 이익잉여금을 소각하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대표님들이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어차피 내 회사인데 내가 주주고 우리 가족이 주주인데 그 돈이 어디 안 가는데 하고서 회사에 마냥 쌓아만 놓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자녀들한테 회사를 승계하려고 하다 보니 이 잉여금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증여세가 가장 세율이 높으니까 최고 50%니까 네. 세부담이 정말 커요. 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제 채널에서도 계속 주가 상승에 대한 요인을 잉여금을 말씀드리니까 지금 잉여금 처분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한정적이고 네. 더군다나 이제 부부간의 증여공제 6억을 활용해서 네. 이익 소각을 하시던 분들은 그나마 이제 그 한도가 있어서 컨디션이 되니까 했는데 이미 기증여가 많다거나 네. 그리고 이익 소각을 해서 가지급금을 갚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좀 골치인 것 같아요. 네. 가지급금은 대표님 건데 이익 소각은 사모님이 한다. 네. 이런 경우에 사모님이 소각해서 대표님 가지급금을 갚으면 이거는 과세 요건이 돼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실제 그랬던 사례가 있는데 그런 대표님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단 말이죠. 네. 이 회사 상황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익잉여금이 실질적인 자산에 녹여져 있는 업체였는데요. 대표님이 한 몇 년 전에 사전증여를 했더라고요. 즉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사면서 공동명의로 하는 과정에서 6억 원을 거의 소진시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그 6억 원을 국세청에 증여세 비과세 신고 배우자 증여로 인한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이 이익 소각을 통해서 그 회사의 어떤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불거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사에 있는 현금이 충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금을 더 이상 인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질은 증여. 그렇기 때문에 추가 증여를 하면은 증여세가 당연히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뭐냐면 비과세 구간 범위에 있는 증여, 즉 어떤 어떤 부동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늘어났을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네, 대표님들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냥 증여는 한 적 없는데 공동 명의로 한 자산이 있다라고 네. 하면은 이미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네. 6억이 넘지 않으면 과세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네. 6억이 초과되는 순간에 증여세 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증여세 신고 안 하셨어도 공동 명의의 자산이 있으면 기증여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합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도 역시 증여세 신고는 안 했지만 실제 공동 명의 자산이 있으니까 추가 증여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고 네. 가지급금은 8억이나 있었고 네.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가지금 8억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뭐 세금을 반은 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 회사가 가지급금 8억도 정리를 하고 또 뭘 해주신 건가요? 이 회사는 제가 제안했을 때 한 16억 정도 그 이익여금 처분하고 이익여금에 대한 그 반대 급부로 가지금 8억을 정리하고 8억의 현금을 그 대표님에게 인출해 드리겠다. 그렇게 제안했죠. 총 16억을 네. 미처분 잉여금을 정리를 하면서 네, 네. 가지금 8억도 상계해 드리고 맞습니다. 8억은 또 현금으로 맞습니다. 굉장히 만족해 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이익여금 소각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주로 가업승계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즉 가업승계 증여 특례로 인한 그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해주는 그 업무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 과정에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첫째 주가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합법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익잉여금 소각을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기존의 방식인 배우자에게 6억 정도 증여하고 또는 자녀들 명의에게 5천만 원 비과세 범위 내 증여하고 이익 소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가를 최대한 떨어뜨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 방법 외에 이익을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최대한으로 이익을 소각하여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그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진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 프로세스를 밟는데요. 1단계로는 이익을 소각합니다. 즉 옛날 방식의 이익 소각을 하고 새로운 방식의 이익 소각을 두 가지 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번에 케이스도 저희가 16억을 그 이익 소각을 했는데요. 16억을 이익 소각하니까 주가가 원래 주당 24,900원, 25,000원 정도 되던 주가가 총 기업 가치는 44억 원, 45억 원 정도, 25,000원에 45억 원 정도 되는 기업 가치가 있었으나 16억을 이익 소각을 하니까 주가가 17,700원, 그 다음에 회사 가치가 31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세무사님. 네. 지금 그 기업 가치가 44억 4천에서 31억 6천으로 지금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기업 가치를 줄이는 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16억을 정리해 16억을 이익 소각했더니 주시면서 이렇게 주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세금을 거의 없게 해드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16억을 개인화하는데 세금 없이 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네, 안전한 방법으로. 네, 이거는 검증이 된 게 뭐냐면 이미 예규, 판례, 기회회계 기준도 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미 국세청에 소명을 한 전력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되고 검증된 방법이라고 보면 네, 세무사님이 되겠습니다. 직접 소명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미 검증된 방법인데, 네. 그 16억을 세금 없이 안전하게 개인화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유튜브는 공개적인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좀 여기서 공개하기 좀 어렵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회사마다 또 적용할 수 있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뭐 꼭 공개적으로 사전에 상담을 하셔서 네, 1차 상담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걸 안내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이 되는 업체들이 이제 저에게 연결돼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일정 요건이 되면은 16억까지 지금 실제로 해준 사례고 또 다른 기존의 다른 회사들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소명까지 다 끝난 솔루션입니다. 안심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은 16억을 세금 없이 개인화했다. 이게 첫 번째 혜택이었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세무사님이 잠깐 정리해 주셨지만 이 회사가 가업승계할 회사여서 추가적으로 주식 증여나 또 증여 특례 뭐 일반 증여나 증여 특례는 무조건 가치가 낮아야 세금은 작은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44억 4천만 원에서 회사 가치가 31억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것에 따른 증여세도 상당 부분 절감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미래에 있을 증여지만 가업승계 증여 특례 방식이든 일반 증여 방식이든 미래에 있을 증여에 대한 주가 인하로 인한 미래에 있을 증여세 절세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주로 이제 이런 회사들은 세무사님이 해주시는 솔루션은 이제 가업승계를 할 회사들을 도와주다 보니 네, 부수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대기업, 만약 기업, 가업승계라는 건 어떤 모멘텀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이런 어떤 그 이익 소각이나 이런 거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별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계약하는 진행 과정에서 대표님께서 주가가 인하되는 걸 인지하셨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할 수 있고, 제가 또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인하할 수 있는 부실자산 정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업무용, 비업무용 이거를 가장 효율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서 주가를 인하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안내 드렸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번 일이 잘 되고 추후에 이제 가업승계도 같이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네, 단순히 뭐 잉여금을 개인화한다기보다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승계 솔루션을 진행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는 네, 1단계가 주가를 줄이면서 현금도 개인화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방법으로 16억을 개인화하셨고 네, 그로 인해서 증여세가 이제 줄어들었고 네, 그리고 또 세무사님이 가업승계하는 회사를 많이 도와주시는 또 중에 하나가 부실자산 정리. 맞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기장하시는 세무사님들이 이걸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 약간 방치해 놓는 게 맞습니다. 방치해 놓는 게 맞고 기업들이 부실자산 어떻게 정리했냐고 질의가 들어오면 그 법에 나온 요건을 맞춰오라고 던져놓은 상태로 제가 봤을 때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죠. 예. 부실자산 정리를 못해서 고민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또 올해 또 법이 좀 바뀌어서 조금 더 용이해졌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계약한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게 주 목적인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로 계약이 나왔는데요. 그 사례를 한번 다음에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무사님이 워낙 많은 노하우가 있으셔서 할 게 많은데 첫 번째는 가업승계 솔루션 3단계에 걸친 가업승계 솔루션을 통해서 증여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이 있으시고 네. 뭐 단편적으로 그냥 우리 회사는 가업승계를 안 할 거야. 근데 잉여금을 좀 세금을 적게 안전하게 빼고 싶어. 이런 니즈가 있는 대표님. 네. 그리고 부실자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어. 이런 대표님들이 다 고민 해결이 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세무사님이 최근에 컨설팅 계약을 맺었던 회사 사례를 좀 들어봤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회사는 16억을 개인화했고 이 과정에서 세금 없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개인화시켜 드렸고 부수적인 효과로 주가가 떨어짐으로 해서 추후에 승계하는 데 가업승계나 증여 특례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된 사례였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이 과정에 대한 어떤 솔루션 노하우를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으나 문의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요.
포인트는 모든 회사가 다 되는 거는 아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솔루션을 찾을 수 조건을 있도록 사전에 검토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이 회사하고 똑같은 컨디션이 아니어도 또 다른 많은 솔루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뢰를 하시게 되면은 회사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도 저도 이렇게 세무사님 통해서 처음 접한 솔루션인데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또 이런 솔루션이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회사별로 컨디션별로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사이렌 소리가 울리네요. 서초동에는 사이렌이 자주 울려서 예. 저희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대표님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이나 좀 좋은 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업들이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재 시장 상황이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세무사 경력이 21년 정도 되었는데 너무나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줄 수 있는 그 서비스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을 맡겼을 때 그 담당 여직원의 역량이 곧 그 회사의 세무 회계적인 그 어떤 그 서비스를 결정짓는 요인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몇십 년 동안 어찌 보면 그 시장에서 어떤 그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불합리한 부조화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업체들은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데 일단 기장 세무사님들의 그 시간적 물리적 한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기장료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 뭐 그런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요원들이 없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익이익이 누적되고 가계금이 발생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부실 자산이 쌓이는 이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그런 과정에서 이런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 영역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쓰는 방법도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이런 컨설팅 시장이 한 10년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업들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문제를 기장 세무사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좀 어렵다. 또는 그 한계에 있다. 더 좋은 방법을 검토하고 싶다 하면 컨설팅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컨설팅이 저도 기장 오랫동안 해봤지만 거기서 할 수 없는 또는 거기 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상법, 뭐 노동법, 민법, 뭐 기타 여러 가지 법들을 같이 검토해서 기존 세무사님들이 해던 기장하는 세무사님들이 제공했던 서비스보다 좀 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